저는 계룡대 재판 갔다가 육군 본부 바로 올라오는 길이고 기차 용선역 내려서 바로 왔어요. 저 25분 도착. 아니 그 군부대 재판도 해요? 10년 만에 제가 근무하던 곳에 가봤어요. 이건 뭐. 계룡대 분위기 어떻던가요? 족같을 것 같은데? 덥던데요. 몰라요. 뭐 군인들이 몇 명 없던데. 그래? 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사 재판에 참여를 하신다고요? 네, 군사 재판 엄밀히 말하면 징계, 군사 징계하러 갔습니다. 징계 심의하러. 아직까지 한민구 씨 징계 안 됩니까? 민구 형 네. 국방부 장관입니다. 예. 그 형님은 아니 그래서 지금 그 국방부나 계룡대 영관급 군인들이 화장실에서 존나 웃고 있대. 잘 됐다고? 고소하다고? 좀 있으면 별 달지 모른다고. 우르르 다 떨어질 거 아니야.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 대전에 별 해는 밤이 되겠네. 저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 두두두 다 떨어졌어요. 별 4개부터 3개까지. 우리 사령관 또 듣고 있을라. 그 형님 집에 갈락하다가 짐 싸다가 올라왔어. 별 포스터 돼버렸잖아. 이야. 원래는 집에 가야 돼. 집에 가려고 준비 다 하고 있다가 아마 요번에 내가 봤을 때는 뭐 종편에서도 얘기 좀 했는데 허위 보고죄라는 게 있어요. 만약 한민구는 국방부 장관이기 그 민간인이기 때문에 적용 안 되는데 혹시 밑에 군인들 중에 한 명 그렇게 보고 잘못했다면 다 입건할 수 있습니다. 군용법에는 허위 보고죄, 거짓 보고죄가 있습니다. 그거 적용 가능한데요. 글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군용법 위반이에요. 자, 뭐 아까 오프닝 소리 잠깐 말했습니다만 사드 보고 누락 사건 이거 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야 돼요, 이건. 자, 해야 되는데 자 남배우가 한번 읊어주시죠 먼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고의 은폐가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사드 보고 누락 사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야당 같은 경우는 뭐 언론도 다 알고 다 알았는데 뭐 대통령이 뭐 나경원이 그랬더라. YTN에서 4월에.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사드 사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기다. 예, 사기가 사기다. 언어 유인에. 언어 유인데 뭐 그 안에 이제 본질을 꿰뚫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러니까 보고를 누락하고 함부로 갔다 오니까 대통령도 모르고 이거 뭐지? 이거 완전 문란한 행위 아니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국군 통수권자의 허락과 전혀 없이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해놓고 몰랐다고 얘기했다가 들통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언론 보도일 뿐이고 사실 언론을 보도해서 국방부가 맞아 들어왔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국방부를 확인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언론 보도를 했는데 왜 대통령이 몰랐냐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 님이 그거 다시 언론 보도 보고 정치하지 뭐하러 국방장관을 앉혀놨나. 세월호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 보고 그냥 대통령이 지시 내는 데지 왜 안보실장이 자전거 타고 청와대 달려가서 보고하고 그랬어. 일단은 내가 국방부에 근무를 했었거든. 내가 국방부에서 한 2년 있었는데 한 3년 있었나. 차관 보고서 작성한 적도 내가 몇 번 있고. 되게 활력이 많겠네. 뭐 차관으로 장수만 형이라고 구속돼서 나중에. 그 형님 우리 차관이었었는데 그걸 보고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최초 보고에는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은 보고서 군대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작업이 보고예요. 결국 그 보고서는 실무자 손에서 나와요. 실무자가 과장한테 올리면 과장이 4급이거든. 육군 대령 아니면 4급. 그 다음에 국장, 장군 준장 아니면 이제 고위공무원, 실장, 차관, 장관 올라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한 놈씩 손을 대요. 근데 만약에 중요한 통계 자료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 날개를 단다 그래요. 별첨. 앞에 보고서는 정말 간단하게 장관 보고하기 좋게 나가지만 옆에 참고 자료는 다 붙여요. 정말 꼼꼼하게 가는데 난 이건 뻥이라고 생각이 들어. 민구 형. 민구 나도 옛날에 같이 근무했었는데 민구 형이 보고서 지가 제대로 안 보고 밑에서 한 거 그대로 한다? 이건 뻥 같아. 오히려 민구 형이 속였을 가능성이 난 더 크다. 아니 그거는 정의용 실장하고 한민구가 오찬하면서 정의용 실장이 그 전날 그 이상철 1차관한테 얘기를 들었잖아. 1차장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드 사기 추가 도입됐다는데 물어보니까 한민구가 그런 게 있어요?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배치하고 도입하고 전개가 좀 다르긴 하다. 그건 말장난이지, 씨. 그런가? 야, 그건 말장난이야, 아니야, 군대에서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런 주장을, 누구야, 변절장. 변절장? 하태경이가 주장하고 있어. 아직 박병, 물 다 안 빠졌는데. 아니요, 이 얘기는 해야지. 야, 그건 말장난이, 그런 게 있습니까? 말장난이지, 그거는. 무슨 의도로 물었는지 명백한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고에 빼먹는 거는
한민구 형의 책임이 제일 크다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내가 종편에서 그 얘기는 좀 했어요. 만약에 이제 또 얘기하면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싫어하실라 뭐 좀 검열하는데 혹시 검찰을 잡으려고 돈봉투 사건이 네. 생겼잖아요. 네. 그 돈봉투 사건 때문에 돈봉투 만찬 때문에 검찰 애들 찍소리 못해요. 계획이 이루어질 수 근데 있겠죠. 혹시 이거를 돈봉투 망창 사건처럼 만들려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덜 빤다. 아직 물 덜 빠졌다 내보고. 이게 돌반다 문제가 아니라 완전 물이 아예 안 아니, 빠지는데. 나도 경계야, 경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걸 조작한다든지 언론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돈봉투 만찬 사건 누구도 만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터진 사건이야. 이것도 아니라면 밀어붙여 된다는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근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아마 개혁 쪽으로 갈 것이다. 왜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도 국방부가 이렇게 허위 보고 은폐 보고 했었거든. 그랬나? 내가 국방부 있었는데 그때? 2004년도. 씨발 새끼들 누가? 2004년도에 북한 경부정이 넘어왔어 NLL을.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교신을 했다고. 우리 저 배하고 넘어오지 마. 그러니까 야 씨발 니네가 넘어온 거야 이렇게 교신을 한 4차례 했어요. 나 알 것 같다. 그런데 얘네들이 북한은 우리가 경고 사격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아무런 말도 안 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어 대통령한테. 말을 했는데. 그래갖고 제도사 들어가갖고 또 북한에서 우리 그때 보고했는데 우리 교신했는데 이랬거든. 그래 그 새끼들 그때 박살났어요. 근데 이런 적이 노무현 정권 때 한 2-3번 있었다고. 근데 그거를 문재인이 옆에서 봤잖아. 근데 자기가 대통령인데 또 이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로야 이거는. 경로할 수밖에 왜 없지. 그럴까 근데? 그래 핵심은 나는 그거라고 봐요. 왜 그랬는지. 왜 그랬을까? 너무 궁금해 나는. 그러니까 이 작가 왜 그랬을까? 사실 이 사드 협정은 협정문 하나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 네. 절차적 문제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국민 여론도 다음 조건 넘기라 대부분이었잖아. 그런데 지들 마음대로 막 몰아붙이게 해버렸다고. 거기에 연장성살이다. 그냥 뭉개고 가면 어차피 어쩔 수 사람 없을 바뀌잖아. 지들은 어차피 물러나야 되거든. 난 아직까지도 사드가 필요 없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때 얘기하고 공부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국력에 필요한 어떤 무기라면 언제든 도입 난 내 생각은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드에 대해서 대부분 이 작가나 우리 최욱 씨나 태호 형님 말에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군사적 지식이 있다면 정말 필요한 장비라면 도입을 해야 되는데 뭐 절차적 준비 정당성 전혀 없었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환경 평가도 내 말이 받아야 그거야. 되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도 그렇지만 실제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주장이고 근데 우리가 얘들은 봐도 왜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로 필요한 무기 도입 자체를 막자는 게 아니잖아 우리 주장은. 근데 이 사드 자체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판명이 됐고 그다음에 알박기 해갖고 한번 성공했잖아 미리 그렇죠.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제 굳히기로 뭉개기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 그래서 구라친 거지. 그러니까 효용성 이런 거 다 자체하고. 네. 어.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있지.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잖아. 로키드 마틴과 최순실까지 해서 거래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도 많아. 그래서 그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가능성도 꽤 있어. 그 얘기도 지금 우리 뒤에 이제 온 거 있는데 방산비리요. 방산비리로 연결시킬 그렇지. 것이다. 근데 내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저쪽 보수의 군인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약간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무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리고 이렇게라도 갖고 와야지만이 나중에 우리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망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민구 형이라든지 밑에 애들이 지금 정권하고는 안 맞으니까 몰래라도 이걸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허위 보고한 게 아닌가. 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자기들이 매파니까 자기들의 존립 근거가 긴장이 고조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그거 뭐여기는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박근혜 주위에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안 되나? 그러면은 전투기 우리 구입할 때 기술 다 해준다는 것들은 다 무시하고 맨날 미국 걸 왜 사 그러면은 미국은 그러니까. 기술도 전수 안 해주는데 그래?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F-35 내가 육군 위주라서 내가 그 부분은 내가 잘 몰라. 지금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요 규정이 변경됐잖아. 그때 한민구가 뭐라 그랬냐면 정무적 판단에서 바꿨다고 지가 찝을 얘기했어. 네. 야 국방부에서 군인들이 전투기를 결정하는데 정무적 판단이라는 건 정치적 판단이라는 거잖아. 말이 안 되지. 정치적 판단이 왜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F-35 아이가? 로키트 마틴? 지금 그건데 원래 다른 거였다고 바뀌었다고. 프랑스인가 안 되었나? 말만 이제 정무적 판단이지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냥 꼴리는 대로 네, 저 했다. 때문에 한 거예요. 그 말이거든. 사실은. 시발 조 꼴려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한 진짜 거야.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던 관행이 익숙해진 거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 4기 추가 배치는 좀 진짜 안타까운 게 이제 2개는 배치를 된 거잖아. 그렇지. 그건 4개는 들어왔는데 지금
어디인지는 모르고 모 캠프에 있는 거 아니야. 외관에 있겠지 뭐. 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모르고 할 때 대통령 다 알고 있겠지만 캠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임하자마자 특사 파견했잖아요. 4대국에다가. 이거를 외교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니까. 반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해도 액션으로 이걸 우리가 아직 갖고는 있지만 배치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신 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나서 미국한테 가가지고 뭐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뭐 좀 인정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 중국에 가서 또 우리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벌써 들어왔다고 하고 다 공표가 돼버리는 순간 이 외교적 딜을 또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장소지만 지금도 뭐 헬기로 계속 옮기고 있지만 소성리에서 많은 그 우리 이제 성주 쪽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버티면서 싸우고 있잖아. 네. 거기다가 나머지 외교적인 힘까지 동원해서 그래 협상 전략이 나오는데 이걸 미리 파토내기 위해서 애들이 계속 밀어붙이는 거 아닐까. 그럼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 그런 상황이 지금 그 과정에서 일어난 들통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냐. 제가 뭐 소소한 질문인데 만약에 이제 사석에서 네. 물 덜 빠진 박병 같은 사람이 물 덜 빠진 박병 같은 사람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사드에 대해서 관심 많고 그랬으면은 제일 먼저 그러면 사드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뭐라고 이렇게 반격하면 제일 물어봤어 멍청아. 물어봤어. 물어봤는데도 대답 안 했단 말이야 국방부에서. 아 그거는 이제 한참 후의 일이잖아. 그거는 왜 그 전부터. 네. 네. 그리고 이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는 게 네. 지금 사드는 대선 때도 굉장히 첨예한 논쟁거리였고 그렇죠. 외교 사드 중요하잖아. 네.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당연히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최고 통수권자를 아니 그건 맞는데. 육군 병장 나무랭이가 씨발 원수를 뭘로 하는 이거 거야? 맞는데 물 덜 빠진 박병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좀 계속 하고 많이 있지, 좀 하고 나잖아요. 있지, 하고 아니 그래 맞다 그래. 근데 그렇게 관심 많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그걸 먼저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물 덜 빠졌지만 답변을 좀 해보면 정의용 실장이 그게 화가 난 게 아닌가 싶어. 물어봤으면 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 나머지 어디 있냐? 6개가 한 세트락 하면 4개 있느냐 없냐? 그렇게 몰라요.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부터 정의용은 이렇게 보면 돼요. 대통령 입이라 생각하면 돼. 대통령이 다 챙길 수는 없거든. 자기의 어떤 참모 중에 수석 참모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정용이 물어봤다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거기서 구라친 거잖아.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이 중에서 그러면은 누가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까? 인물로 따지면. 관진이 형. 아 김관진이. 관진이 형하고 김구 형. 고라인이에요. 근데 황교안은 아니고. 교환이 형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뭐 나갔지만 엮일 수 있지. 지금 고라인, 한교안까지 사실 국정농단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참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순실 사건을 보면 최순실에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이 무기도의 문제도 관여를 안 했을까? 했을 가능성이 높지. 지금 봐 오늘도 박근혜 재판했잖아요. 뭐 어젠가요? 어제 근데 했죠. 박근혜 재판 보면 박근혜는 지금도 모든 걸 부인하고 있거든. 자기는 뭐 그 비서실장에도 지시한 적 없고 아무 얘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책실장에도 지시한 적 없고 다 아니라 그러고 있거든. 내가 봤을 때 진짜 얘는 안 했던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해도 됩니까? 아 그냥 알아서 해. 뭐 그랬던 것 같아. 내가 꼭두각시였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눈빛이 진짜 거짓말 모르는 것 눈빛이 같아. 아니야. 아니 근데 저는 인간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저렇게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재판 받으면서 졸음이 올 수 있습니까? 졸았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나도 좋은데 뭐. 아 그래. 피곤해. 졸라 피곤해 씨발을. 지금 재판을 그래? 몇 시간 받는지 알아요? 12시간씩 받아요. 아 그 졸음이 옵니까? 그것도 졸음이- 거의 이틀에 한 번 꼴이야. 그러고 존다니까. 박근혜 말도 못해. 한마디도 못해. 변호사가 다 하고 계속 있어. 듣고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려운 얘기예요. 막 증거 인부 절차 하겠습니다 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졸릴 수 있어. 졸라 졸려요. 졸리는 건 내가 인정하자. 많이 참은 것 같아. 8시에 잤대. 내 보고 욕한 건 내 반성하겠습니다. 아니야. 네네네. 근데 안종범 수석이 수첩에 VIP 지시장을 적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 난 지시한 적 없다라고 안 하는 거야. 이 그러니까 VIP가 다른 사람이야. 그렇지. 아니면 맞아. 박근혜가 지가 이제 최순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잊어버린 거야. 전달하면서. 영혼이 없을 수도 있지. 뒤로 들어와가지고 입으로 내버리는 순간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잊어버렸어. 지금 이 작가가 이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 난 진짜 가능성이 진짜로. 있다고. 우리가 조롱을 왜 해?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무죄야 그러면? 그냥 그러면 박근혜 무죄네. 제가 아니라 문제야. 문제야. 문해로 인한 죄지. 근데 그게 이제 최순실의 젠더 역할만 한 것 같은 그냥 연결해갖고 그냥 가고 그렇죠. 자기한테는 뇌가 없기 때문에 화장하는데 뭐 말하고 세월호고 뭐다 귀찮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거기 눈빛이 달라져. 내가 또 들어가야 되나 했네. 아니 이 젠더는 그 젠더 그 젠더 아니잖아. 아니네. 휴대폰 꽂는 젠더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게 네. 이번에 그 조윤선 장관 나는 일리가 있는 말만 해. 문자 나왔잖아. 아 문자 나왔어? 그 와중에 그 드라마를 서로 얘기한다는 아니 게 그 와중은 아니고 지금 아니고 예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였냐? 그때도 와중이지. 10월이었어요. 10월에. 작년 10월? 그때도 심각할 때지. 홈술 남녀. 굉장히 그 맞아. 상중한 질투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왠지 질투해 하시는 그거랑 비슷해. 시크릿 가든하고. 시크릿 가든 맞나? 그래? 현빈 나오는 거. 맞아. 느낌이 조금 비슷하거든요. 드라마 느낌이. 길라임. 트렌디한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드라마랑 아주 유명한 예능 프로. 그런 거를 보지 않을까. 지금이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봐야 될 드라마는 귓속말 같은 걸 봐야 돼. 이게 뭐- 뭐예요? 방산비리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잖아. 다 싹 우리 죽여버려. 못 봤어, 우리는. 박경수 작가가 만든 그 유명한 그래, 드라마. 아주 어르신 아는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드라마 아니 귓속말 같은 걸 봐야 돼. 그래야 그런 얘기는 저 귓속말로 하세요. 아니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이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계속 그렇게만 보니까 못 알아듣는 아니, 거 그래서 아니야. 지금 방산비리도 최순실이 관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이번 차에 파고 들어가지 않나 그런 그리고 생각이 이 있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서 뽑은 최고의 위치가 대통령이잖아. 예. 근데 이 대통령을 제껴놓고 간 거잖아.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이거는 완전히 실제로 뭐 반란 같은 거야. 어떻게 이 보면. 방위사업청에 이제 저희 법무관들이 가 있습니다. 계약 담당하고 뭐 구매해 올 때 그쪽 분들을 제가 최근에 만나봤는데 되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쫄고 있지. 아 이게 방사는 무조건 중간에 업자를 낍니다. 그렇겠죠. 끼야 되고 그 끼는 과정에서 돈이 누구라 조금 더 먹으면 다 뇌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기철 해군 참모총장 네. 그 뭐였지? 무슨 뭐 어뢰망 그 관련된 거 지금 이게 바뀌면서 한번 털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 방산 쪽에 한번 털지 않을까. 근데 털라 그러면 제대로 해야 돼요. 검찰 같이 해야 돼. 잘 접근해가지고 훌훌 털었으면 좋겠어요. 방산비리 이게 진짜 종북이야. 그렇지. 정부이지. 그거. 북한을 이렇게 하는 짓거리 아니야? 시발 새끼들이지. 그러니까 뭐지? 뭐 어뢰 뭐 물고기 탐지용을 이런 샀더라고. 그 독도함인가요? 그 구조하는 함. 그래요. 개 씨발 써먹지도 새끼들.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씨발 새끼들 그래가지고. 그냥 오, 욕 진하게 하네. 아우 좋네. 천안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함. 폭침.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이게 지금 아직 인생이 덜 개발된 것 같아. 아니 일전에 야. 그 주진우 기자가 이 방산비리 관련해 가지고 그 뭐 린다킴, 최순실 뭐 이런 연결고리를 그 찾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한번 좀 풍긴 적이 있거든요. 네. 린다기 만났잖아요 저번에. 그거는 프로모션에 나왔죠. 조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데이터가 많이 있는 걸로 그래요. 알고 있고. 자, 그리고 무기 갖고 이렇게 장난치는 놈들은 네. 최욱이 가서 한 방 때려야 돼. 쓸데없는 얘기했죠. 이쪽은 뭐 재밌는 말 하기 때문에 진행자의 말을 자르나 싶었더니 2초간 정적이 흘렀잖아. 이건 대단한 거야. 굉장히 그냥 맥을 다 끊어버리는. 자 자유당의 정진석이 사드 배치는 미국이 결정할 사안이다. 한미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이런 얘기지. 미국 가서 정치해라 그럼 너는 왜 거기 그거 아니냐? 거기 가면 안 뽑혀. 안 뽑히나?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잖아. 자기는 안 뽑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것들이 야당을 참하다 보니까 씨발 뭐 개소리야. 야당을 좀 하다 보니까 논리도 안 맞잖아.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종편에서 이래라. 그러면은 실검이 오른대. 아 그러면 바로 안중근 되는데. 아니 그 실적 1위가 오른다 1위. 그래. 박준 먼저 뜨고 밑에 이동영 뜬대. 그래 이동영 보고 뭐하네 이동영 이 새끼 막 이래 요거도 먹는다. 하여튼 그 뭐 그렇게 말은 못 하겠고 하여튼 논리가 안 맞잖아. 이게 그래요. 무슨 말이야, 이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야당 욕을 한번 해봅시다. 야당 욕합시다. 어쨌든 자 우여곡절 끝에 이낙연 총리가 인준이 됐습니다. 투표를 치렀는데 야 자유당이 말이죠. 투표를 거부하고 새끼들 그냥 내가 쪽팔렸어 진짜.
피켓 시위를 하더라고. 미친 새끼들 말이야. 이거. 야당 처음 해보니까 이게 무슨 짓이고 이게. 아이, 나 웃겨가지고, 진짜. 그래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 그거 찍고 있더라고, 들어가면서. 찍고 있고, 뭐, 의원대 대표 뭐 악수하면서 들어가고, 또 누구야,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 연습하라? 그러고 있고, 막 재밌는 풍경 연출했고, 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조원진. 아, 그 백미였어. 재밌었어. 그 백미야. 원진이 형. 조원진 뭐가 소리 지르고 난리 치더라고. 고함 지르고. 그걸 찍었어. 노회찬 의원이 찍었잖아. 네. 근데 그것도 노룩 촬영이야. 노력 촬영. 저는 노회찬 의원의 그런 유머가 참 좋습니다. 멋져요. 네.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은 남기고 싶은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봤다 그러더라고. 그 유머 아닙니까? 그렇지. 해악이고. 네, 네, 아, 맞죠. 저는 그런 게 참 좋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부족한 게 바로 그거야. 맞아. 유머 코드가 없어요. 유머가 없어. 난 그렇지. 원진형도 유머 코드 있는 거 아이가? 아, 있어. 혼자서 절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김무성, 그 홍준표 이런 조원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애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유머라기보다는 막장 개그지. 아니 어찌됐든 웃기잖아. 웃기긴 조원진이 하지. 우리 지역구야. 우리 그렇지. 대구에 어머니 사시는 다섯 지역구. 명. 우리 어머니하고 잘 알더라고. 그래서 한번 본 적도 있는데 되게 망가져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실은. 아 근데 너무너무 이게 참 의아하고 깜짝 놀랐던 게 조원진 의원이 그 새누리당에서 제명 됐다는 그 기사가 떴던데. 새누리당이에요 네. 그 사람.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왜 지가 집밖에 없는데 뭘 그래, 아니, 그걸 제명을 누가 해? 그 당원들이 제명 처리했다니까. 지 혼자 그 현역 의원 한 명 있는데 당원들이 아주 꺼져가 재밌는 있겠다고. 상황이에요. 하긴 행기가 이거. 좀 더 막장으로 해야 되는데 덜 했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자른 짱하고 거가. 재밌던데. 아니 그때 미치겠다. 새누리당에 논란이 많았어. 뭐 박근혜나 그러니까 홍준표 지지했다고 지들끼리 싸우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조원진이 본회의장에서 난동 부린 거는 존재감을 좀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랬을 거 아닌가. 아니 그 바로 그 끝나고 그 국회 앞에서 조원진 의원을 기다리는 그 친박 연대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원진도 실검 올라가지 않았어? 그렇죠. 올랐지. 그래 그 친박연대 사람들한테 올라갔어? 묻지 않았을까? 네. 아, 나 했죠. 네, 요거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양반 원래 그렇기도 하고 우리 동창이 와도 그렇게 해. 고등 동문입니까? 우리 초등학교 동창 회장이잖아. 아 그렇군요. 부끄럽다. 원진이 형 뭐라도 회사 되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판이라도 좋아. 뭔가 어색하면서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야당이라면 준비된 야당이라면 정말 뭐 결연차게 해야 되는지 하는데 뭔가 눈치 보면서 목소리만 내려 하는 그런 모습 되게 어색하고 쪽팔립니다. 진짜 웃긴 게 얘들은 나중에 이낙연 총리가 이제 방문했잖아요. 그것도 거절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당이 잘못되기만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실패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옛날에 홍준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원내대표 시절 때. 그때 야당할 때였거든. 뭐라 했냐면 야당은 국가경제 잘 되는 거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 그게 즉 대한민국 정치인이 할 소리야? 내한테 삿대질을 그렇게 하는 그러면 그러니까 홍준표로 보이는 거지. 아니 뭐 같은 학교니까. 근데 그게 걔들 스탠스예요, 걔들. 경제적으로도 종북이야 그건.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되지. 나는 이제 야당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건전하게 비판을 해야 되거든. 아직 공부가 덜 돼 있는지 뭔지 몰라도 요번 이낙연 총리 후보자 하듯이 뭐 소리 지르면서 싹 빠지는 거는 정말 모양새 안 좋고 최소한 바른정당처럼 표결에 참석해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반대하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정말 어설프다 진짜. 네, 그리고 그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아마 야당 의원들 상당히 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또 몰라 또 재벌 쪽에서 로비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너무 무서우니까 저승사자 그렇죠. 같은 사람이니까 네. 재벌에서는. 벌벌 떨고 있지. 그런데 오늘 그 말씀 반응 잘하시던데? 청문회 반응을 보니까 다들 김상조 교수한테 수업 듣고 있다고. 그렇지. 너무 멋져요. 김상조 특강이었다고 강의 그러죠. 이빠이 하시더만. 이번에 완전 스타 된 것 같아요. 거기 그러니까. 끄떡끄떡거리면 다들 맞는 말씀이네. 가면서. 또 야당원 한 명은 그 음악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막 지적하다가 김상조 후보자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에 암투령. 암투령 그러니까 눈물을 글썽거렸잖아. 야, 그 사람은 그래도 멘탈 좀 있네.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의원이 질문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사람 그 휴머니티가 조금 있네. 그리고 그 지금 그 청문회 그
위원장이 아마 새누리당일 거예요. 그렇죠. 이진복. 맞죠? 이진복이야? 이진복이야. 하여튼 새누리당 텐데. 자유한국당. 아, 그 자유한국당이죠. 야, 정치 잘하네. 정치 잘하네. 정치 신동이네. 야, 네가 정치 평론해라. 야. 잘한다, 야. 야, 김제동의 뒤를 잇겠습니다. 야, 이동영 당명도 모르고 정치 당명도 진짜 무식한 평론가네. 이 둘 다 말이야. 이것들 사건 반장에서 잘라. 체육을 써. 친목석이 동조했잖아, 새누리당이라 그러니까. 형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 의원이 질의하면서 계속해서 신상발언 요청하면서 자기 이제 위원장한테 도움 청하는 거거든. 근데 위원장 표정이 썩었어. 그러니까. 아닌 거 아닌 거니까. 좀 해줘라! 질문을 해라! 뭐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아닌 거 아닌 거니까. 완전 떼쓰기야, 지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그때 우리 여고도 먼 게 우리 정치장도 하겠지만 조금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무난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네. 거의 뭐 트집 잡을 게 없어요. 무난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거든. 청문회 가서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그 얘기했는데 왜 안 빠냐고. 내가 파키에서는 그렇게 행동하고 종편에 가서는 박쥐처럼 행동한다고 댓글 엄청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양편향인 것 같아. 한쪽이 기대치가 크니까 그럴 수 있지. 빨아야 된다. 반드시 빨아야 된다. 이런 사고를 자꾸 접근하니까 박지원은 자기가 평소 갖고 있던 소신과 양심으로 얘기하는데 안 빤다 해야 되는 우리 거고. 박변이 종편 나오면 사람들이 스포츠 보듯이 봅니다. 저골 넣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지. 거의 좀 부응해 주세요. 빠나 안 빠나.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자유한국당은 내용도 안 봐. 안 봐요. 청문회 가면서 반드시 까야 한다. 까야만 한다. 씨발 죽이자. 이걸 가지고 갔다가 모르고 울컥이가 울어버린 거 아니야. 근데 요즘 저는 그 종편에서 박주면서 나오면 좀 짠한 마음으로 보면서 저 친구 얼마나 지금 속으로 막 갈등할까. 그렇지.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빨아야 될 생각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댓글이 겁이 나고. 그렇지. 그 스트레스가 뭐 이래서 안 되고 자기 검열 나름대로 하면서 또 그렇지. 종편 진행자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다 신동욱 된다. 나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나는 매일매일 괴로움에 극치라니까. 앵커도 나를 그렇게 보고 또 다 그래보지 다. 보수 형님들 진성호 형이나 같이 하던 보수 형님들이 옛날에 그 마음으로 날 다 다가오거든. 그렇지. 믿었는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 형. 그럼 말을 못하지. 형 나 절로 갔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지. 이 정신분열옵니다. 되게 힘들어. 나도 봤는데 힘들어. 보수 패널 중 한 명이 박지원 보고 야 너 너무 한다고 요즘에 나한테 전화 많이 오더라 이러더라고. 박지라고. 아니 너무 빨아준다고. 그러니까 박지됐다고. 그만해라고 너.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를 완전히 기회주의자로 보더라고. 내가 진짜 우리 돌아갈까 싶더라고. 차라리. 우리가 지금 이럴 바에 그냥 거기 살 걸. 괜히 와가지고 이게 뭐. 나 다시 돌아갈래 안 아니 돼. 오케이 씨발 그냥. 내 뭔데. 이게 미치겠다 진짜.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 보호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 갈등하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유턴한 사람 있잖아요. 그 바른정당이 황. 그렇게 해, 형도. 갈까? 박영철처럼. 영철이야.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그 나치 부역자의 심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굉장히. 뭐 역점입니까? 나라를 사랑해, 근데.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경화 후보자는 조만간에 할 건데 가장 걱정되지 않나요,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우리가 그렇지. 지금 그 얘기했는데 강경화 후보자는 쉽진 않다. 그렇지만 눈높이에 맞춘 답변을 한다면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김상수처럼 하면 돼. 나는 그렇게 하면 돼. 쏟아지는 해명에 잘 잘하면 할말 없는 거야. 지금 기획부동산은 JTBC에서 조금 문제 보도 좀 잘못된 것 같거든 사실은. 개망신당 있지. 그거 일단 넘어가고요. 살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 교수님이 남편이 예. 그거 말고 증여세도 조금 늦게 낸 거 위장전입 문제될 거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위하여 그거 명문도 아니고 이걸 말하면 안 되나? 그 특정 학교를. 굳이 또. 가야 될 뭐 그것도 아니니까. 자기 모교라서 간 거잖아, 그냥. 이 은연중에 본인의 본 모습이 나와. 보면은. 이게 이제 계속 자아가 분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죠. 잘하면 잘하지 않을까. 잘하지 않을까. 좋은 결론이야. 뭐 야당은 당연히 우혹을 쏟아낼 테고 많이 나올 것 거기에 같아요. 제대로 해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강경화 후보자가 외국에 오래 계셨잖아.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나 외국 기준으로 보지 말고 조금 밑으로 떨어지면서 우리 로키라 그러나 밑으로 해가 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유엔에서 모셔고 오기 때문에 약간의 흠이 있어도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 버리고 정말 통과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간다면
분명히 통과돼요. 근데 약간 건방지고 이러면 자유한국당한테 물려. 그러니까 건방지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럼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 조금 전에 그 봅니다. 기획부동산 하면서 JTBC 말씀하시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김광진 전 의원 네. JTBC에서 그 김일성 종합대학 아니, 졸업으로 김광진이라고 또 있어 진짜로. 탈북했던 형님 있는데 그 형님을 타이틀 낸 것 같아. 김광진은 우리 알다시피 순천대학 나왔어요. 그렇지. 아 김광진이라는 사람 그렇게 다른 쓸 수가 김광진이가 있는 있어. 거구나. 탈북자 김광진. 탈북자 김광진. 근데 탈북자 김광진이 김대 나왔어 그 형. 아 김성동학 나왔어. 아 그러면 그런 실수로 또 받아들일 수 있겠네. 도병이인이니까. 아니 근데 위에 있잖아. 위에 프로필 또 그러니까. 김광진 게 맞아. 하나는 맞고 두 개는 틀렸어. 아, 그게 그러면은 미쳐버린다니까 진짜. 그 큰 실수지. JTBC도 지금 상황이 박지훈하고 비슷한 거구만. 위에 똑바로 쓰다가 밑에 틀리다가 이런 게 요새 분열적사. 김광진 의원이 방송 많이 나와요. 이래 저래서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남의 프로필을 그걸 갖다 붙이노? 북한 사람으로 만들어. 아니 근데 국방에서 오래 했고 그 우리 국군들 수통도 바꾸고 했는 그 취적도 있고 다 있는데 김광진 의원을 모른다는 게 김일성 종합대학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것도 방송국에서 나는 그거 저건 누가 네티즌이 장난으로 합성한 줄 알았어. 저도. 실제라니까. 가짜 뉴스인 줄 알고. 난리 났어. 아니 누가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김광진 실시간 검색 1등, 2등 했어. 네, 누가 보내줬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잖아. 코믹물로. 그래서 에이 노잼 이렇게 보냈는데 아 이게 진짜더라고. 아 그때는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저 미국의 프로레슬러 바티스투타 부천대학 나왔다고 그거랑 똑같네. 아, 이거 웃기더라고. 아니 그러면 김광진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어떨까? 마음이 실컷 막 이리 오르고 이러면 김광진은 좋지 좋은 뭐. 거잖아. 와. 좋은 거잖아. 아니, 좋지. 아니 피해자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미필적 고의에서 좋은 일을 해준 거잖아. 아니 걔들이. 조원진하고 김무성이 하고 그렇게 요거 먹으면서 1위 가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지 김무성 의무태 하잖아. 예. 그런데 뭐 김광진은 좋죠. 너무 이거. 좋지. 좋지. 자기 뭐 부고장 말고 다 좋다고 하니까. 감사해야지.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또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 후보자 4명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김부겸은 행자부 장관. 뭐 설이 많이 돌았죠. 김부겸은 뭐 되겠지. 또 김영춘 의원은 해수부. 뭐 해수부 장관. 해수부. 김현미 김현미 국토부. 국토부. 야, 여자가 최초로. 처음입니다. 최초죠. 예. 아, 근데 대단하더라. 도종환 의원이 문체부. 최전이 맞췄다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도종환 의원은 거의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사실 제일 방송에서 유력했지. 제일 먼저 얘기했지 싶은데 이동영이. 내가 개편 날 얘기했으니까. 예. 아 근데 그 전에도 그거 다 돌고 있었던 얘기인데. 지난 이제. 정권부터 얘기했다. 근데 이 작가가 맞다 맞는데 이 작가가 좀 확인해 줬지. 그러고 이제 따로 또 들은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뻔한 거 아니야 그거 뭐. 김부겸도 나 이 작가 들었거든. 맞아. 거기도 유력했지. 몰랐어. 근데 이제 도종환 의원이 훨씬 더 확정적이었지 느낌상. 예. 김부겸 의원은 할지 않을까 이 정도는 있었지. 도종환 지금 조금 문제인 게 논문 표절 부분 나왔던데. 그래서 일단 논문을 쓰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봐 안 쓰잖아. 아 현명하네. 아니 안 쓰면 돼. 하기가 뭐 현명해. 필요하노. 그러니까 나는 다 훌륭하잖아. 음주운전 안 걸릴까봐 차 없잖아. 부동산 안 걸릴까봐 집 없잖아. 가난하시고. 그 다음에 대학원 졸업하고도 굳이 논문 안 쓰잖아. 난 뭐, 그 다음에 위장 전입 안 하잖아. 20년째 계속 있잖아. 그러니까 훌륭해. 수선소 변호사가 지금 저 박사 논문 준비한다더라고. 하지 마라. 바로 얘기했어. 하지 마 이 새끼야 쓰지 마. 내가 박사학위겠다고. 내가 법학 박사인데 조금 빨리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괜찮겠나? 그래서 나는 정치 안 하려고. 석사를 내가 잘했는데. 야, 자기 고백이네. 아니, 뭐 나는 근데 이게 법학 논문 자체가 각주를 덜 달면 안 되는데 우리 교수님이 퇴직하신다고 바빠가지고. 대충 하고 그냥 빨리 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좀 교정을 좀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해. 난 정치 같은 안 해. 근데 그러니까 스승의 강요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박사 논문을 빨리 써서 정치를 할 수 없는 안 해요. 그런 케이스. 니까 정치를 내가. 안타깝네. 참. 괜히 박사 받아가 석사로 해도 내 뭐 강의할 건데 뭘 할 건데. 아무 상관없지. 나 변호사인데 씨발 뭐 필요하러 그거. 그렇지. 욕하는 변호사인데 국내 유일해. 그 저한테 많은 분들이 뭐 추천, 제안, 충고 같은 걸 해요. 대학원을 가라. 서울 소재에 있는 좋은 대학 나와서 학력 세탁을 해라. 세탁을 하면 한번 돌려라. 그래갖고 내가 평시 치라라고 자빠졌네. 그 학력도 필요 없고 또 씨발 또 석사 따라하면 너무 세잖아. 개불쌍해. 지랄 내가 그걸 왜 써를? 안 돼. 하지 내 너무 책도 쓰기 싫어 죽겠는데. 논문 안 쓰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어. 넌 솔직히 제일 가슴 아픈 댓글이 뭔지 알아요? 뭐. 네. 이동영 작가 책 써라. 너무 가슴이 아파. 안 팔리지. 작가인데 안 쓰거든. 야. 그런데 뭐 논문은 뭐. 근데 지금 도종환 의원은 문학
박사겠죠? 괜찮아. 근데 예. 이게 내가 오면 좀 확인해 보니까 야 바로 괜찮다라 그래. 아니 뭐 좋아 그런 자세야. 조종환 의원 되게 좋아해. 그래. 접시꽃 당신 예. 되게 좋아 글씨. 88년도 영화였지. 예. 이덕화 주연의. 그렇죠. 그게 자신의 글을 이제 표절했다는 건데 이게 돈 안 받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연구비를 안 받으면 연구비를 안 받고 쓴 거면 이게 표절의 기준에 교육부 기준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럼 그때 이제 뭐 교수나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교사였죠 교사. 교사도 센세이. 교사도 관뒀을 땐가 하여튼 뭐 시인 별 시대. 상관이 없을 상관 거야. 없어. 뭐 좀 뭐 표절 좀 하면 어떤데? 봐라. 씨발 뭐? 더 봐라. 뭐 어쩔 낀데? 더. 이 씨발 새끼들. 물 많이 빠졌다. 좋은 걸 참고하면 좋은 거지 뭐. 야 근데 있잖아 이건 좀 그런 게 더 좋잖아. 그 이제 자신이 쓴 것을 자신이 복사. 그래 나 이거 좀 그 자신. 그래서 나는 이거 엄청 많이 했어. 그래 다 하긴 내 책 보면요 거의 다 저번에 썼던 거 한 책부터 갖고 와서 갖다 놓고 그랬어. 혹시라도 니는 괜찮다. 졸라 그냥 통째로 뺏겨도 괜찮다. 혹시라도 안 읽은 사람이 있을까봐 중요한 내용인데. 아이고, 그냥 그러면 저번 책에다 표지만 바꿔서 계속 내지. 자기 표절 그 규정이 너무 좀 이건 그래. 자기가 썼는 내 걸. 글인데 내 생각인데 그게 자기가 쓴 걸 자기가 또 인용해도 표절이 되는 거야. 표절이 돼요. 어렵다. 그리고 또 연구비 수령했으면 이제 문제 되는 거라. 그거 참 근데 어렵네. 그런 거 많잖아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그거는 뭐. 공부를 하면 안 돼. 책 쓰지 말고 그냥 공부도 하지 마. 하지 마. 그럼 우리도 정치하려면. 팟캐스트 하다 보면 저번에 했던 얘기 하잖아. 저번에 뭐 그 박편 같은 경우 그것도 했고 그 전에 또 잘하면? 다른 얘기도 했던 거 인용했잖아. 그런 경우도 표절이 되나? 팟캐스트에도 퇴출시켜내나? 논리적으로는 되죠. 표절이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인선이 생각보다 약간 늦어진단 말이 많아요. 그래서 국무총리도 이제 됐기 때문에 됐으니까 제청하면 바로 하면 괜찮아. 되는데. 빨리 돼요, 이제. 근데 그 늦어지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 결국은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다른 거는 문제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이런 건 거의 문제가 없어. 부동산 투기 문제는 없어. 근데 논문이랑 의장전이 여기에 계속 걸린단 말이야. 그렇지. 맞아. 그게 5대 그게 들어가잖아. 네, 또.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하기 반납하면 안 되나? 아니 반납해도 물고 늘어지죠. 그죠? 그럼 그게 이제 그- 주민등록 다 말소해버리고 그냥 씨발 더러워서 그냥 백지 상태로 새로 살면 안 돼? 인생? 근데 나 오늘 김상조 나 후보자 짜증나, 그 청문회를 진짜. 보면서 난 진짜 저 자리 못 앉겠다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 근데 니는 우린 지금 바로 쌍욕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또 성질 때문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명패 집어 던지고 뭐. 그러니까 안해 씨발로 막 아니 그게 노무현 대통령처럼 명패 던지면 영웅이 되지만 이사가 던지면 성질 나왔다고 정말 자격 미달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아니야 명패까지 안 던져도 오늘 질문한 거 보니까 질문자도 씨발 그 뇌물 쳐받아먹고 전과가 있더라고. 그렇죠. 그럼 내가 듣고 있으면서 니는 니는 씨발 뇌물 안 받아먹었어.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제 지도 질문을 너 복권 됐어. 언제나 얼마 복권 됐어. 이러니까. 제가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요. 이렇게 질문해야지. 질문부터. 그래야지 진솔하지. 지가 다 받아 처먹어놓고 지가 아니까 딱 거는 거야. 짜증나더라고 웃기는 거지. 진짜. 정말. 아니 뭐 청문회 저는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 이렇게 정치 공세로 정말 어떻게 공격을 위한 공격은 좀 아니라고 봐.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아웃시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 이게 내가 식당에서 어느 이제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 논리적 근거는 없는데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야. 그건 사실 바른 얘기는 아닌데 이분들 하는 얘기는 아니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잖아.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보수야. 근데 대통령 뽑았잖아. 그럼 대통령 그 사람 생각대로 한번 하고 실패하면 또 바꾸고 하면 되지. 왜 자꾸 청문회가 피곤하게 해갖고 시간을 끄냐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반대 논리인데 무용론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꼬투리 잡기 온 꼬투리로 가는 건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청문회 관련해서도 조금 상세하게 위장전입은 뭐 어느 정도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좀 있어야지. 2000년도 얘기 들었었나요? 청문회 그렇지. 제도가 예. 민주당 때. 2005년에 확대됐죠. 민주당 DJ 정권 DJ 때 시작해서 2000 노무현 때 확대됐어요. 그렇죠. 예. 그때 할 때도 이런 얘기 했다고 민주당 그때 민주당 맞죠. DJ 정권 입장에서는 야, 저 웃자놓고 하는데 혹시 저쪽에 정권 넘어가면 우리 써먹을 때 많다 하는 결국은 서로 맞아요. 뭐 양날의 검이지 그죠? 뭐.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는 다 했잖아. 저기도 손해 보고 여기도 손해 보고 우리도 손해 보고 걔도 손해 보고 내가 어디가 우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이제 제도 정비하는 것도 예, 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예전에 2000년 이전은 대리운전인 게 없었다고. 물론 정당하게는 당연히 아니지만 봐야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시골에 특히 시골은 많이 했어요. 시골에 뭐 경운기부터 다 그런 거 그러니까 있지 뭐. 예를 들어 시골 사는 사람들은 세리 뭐 어떻게 부를 수가 없어. 부를 가지도 수가 않아. 그렇지 오지도 한 않고. 번씩 또 하고 그러잖아. 다들. 근데 지금 이제 관절 싹 넣네. 아, 이건 뭐 논문도 다들 그렇게 좀 하고 해. 그래 괜찮아. 박사 그대로 해. 근데 제가 표절한 줄 알겠어요. 아, 그래? 그래. 근데, 박변이 지금 한 얘기는 의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는데 내가 볼 때 이런 것도 있어. 법이 복잡해지는 거 있잖아. 그거는 이제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서 자꾸 만들어 세칙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법률가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래. 지 할 일 만들려고. 자, 근데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하자이를 국무총리야. 또 국회의원들의 투표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은 지들이 거부를 해도 대통령이 임명한 그만이잖아. 그렇죠. 그렇지. 강행하면 그만이지. 자, 강행했을 때 어떤 뭐 후폭풍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걔들 하는 뭐 저 보니까 또 피켓 들고 그럴 것 같은데 강경화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뭐라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강경화, 김상조도 뭐 문제 삼을라나 모르겠는데 요 정도 갖고 국민 여론을 받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행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강행일 수밖에 없지만 예. 그 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형식적이든 절차를 갖춰버리면 예. 그 절차와 무관하게 피켓 들고 깽판 친 사람들이 요거도 먹기 때문에 예. 그런 절차를 좀 갖추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어차피 반대하겠지만. 네. 지금 광고 들으러 갈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주제를 뭐 하나 두 개만 했는데 벌써 1시간 10분이 됐거든요. 아하. 이번 주는 3부로 자릅시다. 진짜 불금쇼 나온다고 또 내 견제하고 꼼수나. 3부회가 1등 하자. 너 다, 지금 8회분 불금쇼 콘서트까지 다 썼다. 아니 좀 타이트하게 갑시다. 불금쇼가 재미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고 지금. 뉴스 공장하고 이런 네. 것도 잡자. 뉴스공장 주말에 쉬니까 괜찮아. 정리를 해야 돼. 네, 정리를 아니 해야죠. 이게 세상이 바뀐 걸 실감해. 이 작가가 인기와 무관하게 어디 치사하게 두 개씩 하기만 해. 이런 사람이 맨날 나한테 이제 웃겼거든. 리무진 몰고 싹 밑으로 갈리면서 3부로 갈까? 야, 난 진짜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불금쇼 2부 한다고. 인간 취급도 안 했거든. 그렇지 맞아. 이 새끼들 그걸 팔라? 그냥 돈을 올려 이 새끼야 쪽팔리게. 바로 이 톤이었거든. 그렇지 요통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200만씩 해서 600만 넘기려면 꼼수지. 600 넘게. 아 600만 넘기려면. 수요일까지 1등 하겠네, 수요일까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데일리를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데일리를 못 하잖아요. 그럼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좀 가면 꼼수 한번 써봅시다. 한번 보자. 나도 국방부처럼 꼼수 한번 써보자. 아니 데일리는 데일리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매일 뉴스를 업데이트해 주는데 우리는 일주일치를 아니. 다 나가면 어떡합니까 아니. 데일리로. 아니 그래서 3부에서 있잖아. 네. 3부에서는 아무 그러니까 시사하고 상관없는 그거 올리면 되잖아. 시성 없는 걸로. 그렇지. 그럼 되지 뭐. 신넘버 3가 이렇게 했거든. 처음에 1, 2부 하다가 계속 늘어져가지고 4부, 5부 되니까 딱 녹음하러 오면 둘이가 쫄아. 형님 오늘 몇 시까지 합니까? 그러면 1시에 잡아가지고 밤 8시까지 돌리는 거야. 아 우리 실력으로 좀 승부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그것도 실력이야. 네 부모 탓을 해. 우리 부모는 건들 수 몰라. 아시고 몸 아프신데. 아니 그 말 좀 빌려 탄 걸 가지고 왜 세상에 이렇게 지랄을 해. 정유라 얘기해야 돼. 말 좀 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정유라 얘기하면 1부가 2시간 됩니다. 그래. 그 듣는 분들도 짜증나. 너무 아, 길다. 힘들어. 편집 좀 해. 아니야, 이 정도 다 됐어. 이제 됐어. 네 이번 주에 실검에 못 올랐잖아. 이 작가 말 들어줘. 솔직히 내가 혼자 내가 너무 많이 욕을 먹는 것 같아갖고 요걸 안 올라고? 오늘은 남편 한번 죽여볼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형 진짜 써질 것 같아서 내가 편집하고 한 거야. 이 형 자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니 뭘 편집했는데? 아 오늘 조기수 교수 그거 나가서 형 박살났어. 안 나갔어 그거? 잘랐지 내가. 왜 잘랐어? 나도 욕 한번 얻어 먹어보자.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안 돼. 소신인데. 안돼 형님 안돼. 돌 맞아요. 그거 박살. 길가에서. 그거는 있잖아 형. 안 가도 찾아온다. 아 그래? 그럼. 아니 뭐 지금 문화대혁명식이야? 왜 이래? 그냥 할 말도 못하나? 그래요. 내가 전두환 때도 할 말 다 했고 박근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문재인의 시대에 내 말을 못해? 그때가 나아요, 차라리. 그래? 예. 아 예. 나 진짜 편집 안 한다. 이거 안 한다. 아니 이거 댓글 맞고 뒤져라. 씨. 물 다 빠졌어. SNS가 있다 이 말이지 지금. 됐어. 됐어. 뽑았어. 뽑았어. 좋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뭐라고 이렇게 반격하면 제일 깔끔합니까? 물어봤어, 멍청아. 물어봤어. 물어봤는데도 대답 안 했단 말이야, 국방부에서. 아, 그거는 이제 한참 후의 일이잖아. 그거는 왜 그 전부터. 네. 첫날. 네. 그리고 이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는 게 네. 지금 사드는 대선 때도 굉장히 시첨해한 그렇죠. 논쟁거리였고 외교 네. 사드 중요하잖아. 네.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당연히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최고 통수권자를 아니, 그건 맞는데. 육군 병장 나무랭이가 씨발 원수를 뭘로 하는 아니, 그건 거야? 맞는데 물 덜 빠진 박변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좀 하고 계속 있지, 많이 좀 하고 하잖아요. 있지, 하고 있지. 아니 그래 맞다 그래. 근데 그렇게 관심 많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그걸 먼저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물 덜 빠졌지만 답변을 좀 해보면 정의용 실장이 그게 화가 난 게 아닌가 싶어. 물어봤으면 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 나머지 어디 있냐? 6개가 한 세트락 하면 4개 있느냐 없냐?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부터 정의용은 이렇게 보면 돼요. 대통령의 입이라 생각하면 돼. 대통령이 다 챙길 수는 없거든. 자기의 어떤 참모 중에 수석 참모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정용이 물어봤다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거기서 구라친 거잖아.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이 중에서 그러면은 누가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까? 인물로 따지면. 관진이 형. 아, 김관진이. 관진이 형하고 민구 형. 키. 고라인이에요. 근데 지금 황교안은 아니고. 교환이 형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뭐 나갔지만 엮일 수 있지. 지금 고라인, 한교안까지 사실 국정농단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참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최순실 사건을 보면 최순실이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이 무기도의 문제도 관여를 안 했을까? 했을 가능성이 높지. 싶은데. 지금 봐 오늘도 박근혜 재판했잖아요. 뭐 어젠가요? 어제 근데 했죠. 박근혜 재판 보면 박근혜는 지금도 모든 걸 부인하고 있거든. 자기는 뭐 그 비서실장에도 지시한 적 없고 아무 얘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책실장에도 지시한 적 없고 다 아니라 그러고 있거든. 내가 봤을 때 진짜 얘는 안 했던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해도 됩니까? 아, 그냥 알아서 해. 뭐 그랬던 것 같아. 내가 꼭두각시였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눈빛이 진짜 거짓말 모르는 것 눈빛이 같아. 아니야. 아니 근데 저는 인간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저렇게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재판 받으면서 졸음이 올 수 있습니까? 졸았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나도 좋은데 뭐. 아 그래? 피곤해. 졸라 피곤해 씨발을. 지금 재판을 몇 시간 받는지 알아요? 12시간씩 받아요. 아, 그 졸음이 옵니까? 그것도 졸음이- 거의 이틀에 한 번 꼴이야. 그러고 존다니까. 박근혜 말도 못해. 한마디도 못해. 아씨 언론 보도 보고 정치하지 뭐하러 국방장관을 앉혀놨나? 세월호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 보고 그냥 대통령이 지시 내는 데지 왜 안보실장이 자전거 타고 청와대 달려가서 보고하고 그랬어? 일단은 내가 국방부에 근무를 했었거든. 내가 국방부에서 한 2년 있었는데 한 3년 있었나? 차관 보고서 작성한 적도 내가 몇 번 있고. 되게 이거 높은 활력이 많겠네. 뭐 박소영 차관으로 장수만 형이라고 구속돼서 나중에 그 형님이 차관이었었는데 그걸 보고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최초 보고에는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은 보고서 군대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작업이 보고예요. 결국 그 보고서는 실무자 손에서 나와요. 실무자가 과장한테 올리면 과장이 4급이거든. 육군 대령 아니면 4급. 그 다음에 국장, 장군, 준장 아니면 이제 고위공무원, 실장, 차관, 장관 올라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한 놈씩 손을 대요. 근데 만약에 중요한 통계 자료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 날개를 단다 그래요. 별첨. 앞에 보고서는 정말 간단하게 장관 보고하기 좋게 나가지만 옆에 참고 자료는 다 붙여요. 정말 꼼꼼하게 가는데 나는 이건 뻥이라고 생각이 들어. 민구 형. 민구 나도 옛날에 같이 근무했었는데 민구 형이 보고서 지가 제대로 안 보고 밑에서 한 거 그대로 한다? 이건 뻥 같아. 오히려 민구 형이 속였을 가능성이 난 더 크다. 아니 그거는 정의용 실장하고 한민구가 오찬하면서 정의용 실장이 그 전날 그 이상철 1차관한테 얘기를 들었잖아. 1차장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드 4기 추가 도입됐다는데 물어보니까 한민구가 그런 게 있어요?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네. 배치하고 도입하고 전개가 좀 다르긴 하다. 그건 말장난이지, 씨. 그런가? 야, 그건 말장난이야, 명백한. 아니야, 군대에서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런 주장을, 누구야, 변절장. 변절자. 하태경? 하태경이가 주장하고 있어. 아직 박병 물 다 안 빠졌는데. 아니요, 이 얘기는 해야지. 그거 말장난이, 그런 게 있습니까? 말장난이지, 그거는. 무슨 근데- 의도로 물었는지 명백한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고에 빼먹는 거는
한민구 형의 책임이 제일 크다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내가 종편에서 그 얘기는 좀 했어요. 만약에 이제 또 얘기하면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싫어하실라 뭐 좀 좋다죠. 검열하는데 혹시 검찰을 잡으려고 돈봉투 사건이 네. 생겼잖아요. 네. 그 돈봉투 사건 때문에 돈봉투 만찬 때문에 검찰 애들 찍소리 못해요. 네, 계획이 이루어질 수 근데 있겠죠. 혹시 이거를 돈봉투 망창 사건처럼 만들려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덜 빤다. 아직 물 덜 빠졌다 내보고. 아, 이게 돌반다 문제가 아니라 완전 물이 아예 안 아니 빠지는데. 나도 경계야 경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걸 조작한다든지 언론 플레이해서 안 된다. 돈봉투 만든 사건 누구도 만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터진 사건이야. 이것도 아니라면 밀어붙여 된다는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근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아마 개혁 쪽으로 갈 것이다. 왜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도 국방부가 이렇게 허위 보고 은폐 보고 했었거든. 그랬나? 내가 국방부 있었는데 그때. 2004년도. 씨발 새끼들 누가? 2004년도에 북한 경비정이 넘어왔어 NLL을.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교신을 했다고. 우리 저 배하고 넘어오지 마. 그러니까 야 씨발 니네가 넘어온 거야. 이렇게 교신을 한 4차례 했어요. 알 것 같다. 그런데 얘네들이 북한은 우리가 경고사격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아무런 말도 안 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어 대통령한테. 말을 했는데. 그래갖고 제조사 들어가갖고 또 북한에서 우리 그때 보고했는데 우리 교신했는데 이랬거든. 그래 그 새끼들 그때 박살났어요. 근데 이런 적이 노무현 정권 때 한 2-3번 있었다고. 근데 그거를 문재인이 옆에서 봤잖아. 근데 자기가 대통령 되는데 또 이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로야 이거는. 경로할 수밖에 왜 없지. 그럴까 근데? 그래 핵심은 나는 그거라고 봐요. 왜 그랬는지. 왜 그랬을까? 너무 궁금해 나는. 그러니까 이 작가 왜 그랬을까? 사실 이 사드 협정은 협정문 하나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 네. 절차적 문제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국민 여론도 다음 조건 넘기라 넘겨라. 대문이었잖아. 그런데 지들 마음대로 막 몰아붙이게 해버렸다고. 거기에 연장성살이다. 그냥 뭉개고 가면 어차피 어쩔 수 사람 없을 바뀌잖아. 지들은 어차피 물러나야 되거든. 난 아직까지도 사드가 필요 없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때 얘기하고 공부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국력에 필요한 어떤 무기라면 언제든 도입 난 내 생각은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드에 대해서 대부분 이 작가나 우리 최욱 씨나 태호 형님 말에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군사적 지식이 있다면 정말 필요한 장비라면 도입을 해야 되는데 뭐 절차적 준비 정당성 전혀 없었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환경평가도 내 말이 받아야 그거야. 되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평가가 그러니까 절차도 그렇지만 실제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주장이고 근데 우리가 얘들은 봐도 왜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로 필요한 무기 도입 자체를 막자는 게 아니잖아 우리 주장은. 근데 이 사드 자체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판명이 됐고 그다음에 알박기 해갖고 한번 성공했잖아 미리 집어넣어가. 그러니까 이제 굳히기로 뭉개기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 그래서 구라친 거지. 그러니까 효용성 이런 거 다 자체하고. 네.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있지.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잖아. 로키드 마틴과 최순실까지 해서 거래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도 그래서 많았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가능성도 꽤 있어. 그 얘기도 지금 우리 뒤에 이제 온 거 있는데 방산비리요. 방산비리로 연결시킬 그렇지. 것이다. 근데 내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저쪽 보수의 군인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약간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무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계룡대 재판 갔다가 육군 본부 바로 올라오는 길이고 기차 용선역 내려서 바로 왔어요. 저 25분 도착. 아니 그 25분. 군부대 재판도 해요? 10년 만에 제가 근무하던 곳에 가봤어요. 이건 뭐 계룡대 분위기 요즘 어떻던가요? 족같을 것 같은데? 덥던데요. 몰라요. 뭐 군인들이 몇 명 없던데. 그래? 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사 재판에 참여를 하신다고요? 네, 군사 재판 엄밀히 말하면 군사 징계 하러 갔습니다. 징계 심의하러. 아직까지 한민구 군인이네. 씨 징계 안 됩니까? 민구 형 네. 국방부 장관입니다. 예. 네. 형님은 아니 그래서 지금 그 국방부나 계룡대 영관급 군인들이 화장실에서 존나 웃고 있대. 잘 됐다고? 좀 고소하다고? 있으면 별 달지 모른다고. 우르르 다 떨어질 거 아니야.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요 얘기를 좀 야, 해야 돼. 그러면 저 대전에 별 해는 밤이 되겠네. 저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예.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 두두두 다 떨어졌어요. 별 4개부터 3개까지. 우리 사령관 또 듣고 있을라. 그 형님 집에 갈락하다가 짐 싸다가 또 올라왔어. 별 포스터 돼버렸잖아. 그래. 이야. 원래는 집에 가야 돼. 집에 가려고 준비 다 하고 있다가 아마 요번에 내가 봤을 때는 뭐 종편에서도 얘기 좀 했는데 허위 보고죄라는 게 있어요.
만약 한민구는 국방부 장관이기 그 민간인이기 때문에 적용 안 되는데 네. 혹시 밑에 군인들 중에 한 명 그렇게 보고 잘못했다면 네. 다 입건할 수 있습니다. 군용법에는 허위 보고죄, 거짓 보고죄가 있습니다. 그거 적용 가능한데요. 글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군용법 위반이에요. 자, 뭐 아까 오프닝 소대 잠깐 말했습니다만 사드 보고 누락 사건 이거 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야 돼요, 이건 얘기를. 자, 해야 되는데 자 남배우가 한번 읊어주시죠 먼저. 이 사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고의 은폐가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네. 예. 사드 보고 누락 사건.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야당 같은 경우는 뭐 언론도 다 알고 다 알았는데 뭐 대통령이 뭐 나경원이 그랬더라. YTN에서 4월에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사드 사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 사기다. 예, 사기가 언어 사기다. 유인에. 어느 유인데 뭐 그 안에 이제 본질을 꿰뚫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러니까 보고를 누락하고 함부로 갔다 오니까 대통령도 모르고 이거 뭐지? 이거 완전 문란한 행위 아니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국군 통수권자의 허락과 전혀 없이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해놓고 몰랐다고 얘기했다가 들통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언론 보도일 뿐이고 사실 언론을 보도해서 국방부가 맞아 들어왔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국방부를 확인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언론 보도를 했는데 왜 대통령이 몰랐냐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 님이 그거 할 수 있지만 네. 그리고 이렇게라도 갖고 와야지만이 나중에 우리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망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민구형이라든지 밑에 애들이 지금 정권하고는 안 맞으니까 몰래라도 이걸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허위 보고한 게 아닌가. 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자기들이 매파니까 자기들의 존립 근거가 긴장이 고조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그거 뭐 여기는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박근혜 주위에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안 되나? 그러면은 전투기 우리 구입할 때 기술 다 해준다는 것들은 다 무시하고 맨날 미국 걸 왜 사 그러면은 미국은 그러니까. 기술도 전수 안 해주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렇구나. F-35 내가 육군 위주라서 내가 그 부분은 내가 잘 몰라. 지금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요 규정이 변경됐잖아. 그때 한민구가 뭐라 그랬냐면 정무적 판단에서 바꿨다고 지가 집을 얘기했어. 네. 야 국방부에서 군인들이 전투기를 결정하는데 정무적 판단이라는 건 정치적 판단이라는 거잖아. 말이 안 되지. 정치적 판단이 왜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파발되는 F-35 거예요. 아이가? 로키트 마틴? 지금 그건데 원래 다른 거였다고 바뀌었다고. 프랑스인가 딴 데였나? 말만 이제 정무적 판단이지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냥 꼴리는 대로 네, 저 했다. 때문에 한 거예요. 그 말이거든. 사실은. 시발 족 걸려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한 진짜 거야.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던 관행이 익숙해진 거지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아주 저희 사기 추가 배치는 좀 진짜 안타까운 게 이제 2개는 배치를 된 거잖아. 그렇지. 그건 4개는 들어왔는데 지금 어디인지는 모르고 모 캠프에 있는 거 아니야. 외관에 있겠지 뭐. 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모르고 할 때 대통령 다 알고 있겠지만 캠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임하자마자 특사 파견했잖아요. 4대국에다가. 이거를 외교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니까. 반납하겠다 뭐 이런 아니,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해도 액션으로 어. 이걸 우리가 아직 갖고는 있지만 배치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신 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나서 미국한테 가가지고 뭐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뭐 좀 인정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 중국에 가서 또 우리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벌써 들어왔다고 하고 다 공표가 돼버리는 순간 이 외교적 딜을 또 못 할 수 있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장소지만 지금도 뭐 헬기로 계속 옮기고 있지만 소성리에서 많은 그 우리 이제 성주 쪽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버티면서 싸우고 있잖아. 네. 거기다가 나머지 외교적인 힘까지 동원해서 그래 협상 전략이 나오는데 이걸 미리 파토내기 위해서 애들이 계속 밀어붙이는 거 아닐까. 그럼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 그런 상황이 지금 그 과정에서 일어난 들통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냐. 제가 뭐 소소한 질문인데 만약에 이제 사석에서 네. 물 덜 빠진 박병 같은 사람이 물 덜 빠진 박병 같은 사람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사드에서 관심 많고 그랬으면은 제일 먼저 그러면 사드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돼.